자, 이거죠. 국정 중단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선 후퇴, 현재로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일단 대통령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도 수사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장면 얘기하는 것으로 또 새로운 앞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있었던 9분 20초의 사과가 열흘 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좀 여론을 좀 반전시키는 그런 지금보다는 좀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할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어쨌든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그동안 요구해왔고 여러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리고 오늘의 어떤 사과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특검까지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특검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상설특검법을 지금 2014년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김수남 총장이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22명으로 돼 있던 수사 인력을 31명으로 앞으로 늘리거든요. 전국 각 지검에서 한 명씩 올려보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모자랄 정도의 그런 인력인데, 현재 상설특검법으로 두면 검사는 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도와주는 수사 인력은 20명으로 25명인가요? 25명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사를 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리고 1차 수사는 한 번은 60일, 그리고 한 번 더 할 때는 90일, 한 번 더 30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시간 안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특검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별도의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소수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열흘 전에 그 박 대통령의 사과하고 지금 사과하고 그 사이에 달라진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리를 새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관을 또 바꿨습니다. 특히 이제 재경부 장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좀 더 내용이 있는 사과를 했고,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성실하게 받겠다, 이런 일련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열흘 전과는 조금은 사정이 다르고, 그 사이에 그러면 이 비리 의혹에 관련된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느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당이 처음에는 거국 내각을 하자고 이렇게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누리당이 그래 오케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니까 야당이 그걸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틈새에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를 임명한 것이죠. 이게 책임 총리라는 이제 타이틀을 세워가지고 임명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별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맥락에 있는 그 정치적인 함의라고 하면은 뭐냐면, 당신들이 거국 내각을 안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국정 중단되면 안 되니까 책임 총리라도,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 책임 총리를 가지고 사실상의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 그러면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또 함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게임에서 아주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제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자 이제 신문에서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꽤 중요한 문제였는데, 주요 신문을 좀 보면 여야가 합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대통령 하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국 내각, 이런 얘기를, 그것도 이제 대통령을 배제한 거국 내각을 얘기하다가 이제 여야 합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은 지금 이 책임 총리를 이제 김병준 총리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문회 안 하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도 안 되는 거고 통과는 안 되겠죠. 근데 헌법을 보면 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이게 되도록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런 이제 사례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옛날에 이제 김종필 총리가 총리 서리로 네. 야당 당시 한나라당에서 인정을 안 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총리 업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원용이 돼서 지금의 총리가 총리 서리로서 국정을 책임 총리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만약 지속될,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청와대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그럼 과연 이 여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여론이 생길 것인가? 아니면 야당과 대통령이 같이 어떤 뭐 양비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또 좀 지형이 달라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자, 자주 소통하겠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결국 국회와 함께 국정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장면 확인하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반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부 국장, 좀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은 그 진솔한 사과와 확고한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 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네. 어떤 김병준 총리 문제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를 그 야당이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면서 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아무 얘기를 안 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국정이 아까 국정은 한시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네. 정작 야당으로서 어떤 이 총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예를 들어 대표회담을 아까 여야간 의논하겠다면서 대표회담을 시사했지만 네. 야당이 지금은 대표회담에 덜컥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잘못된 거 밀어붙이기식 이런 총리 후보자를 선정하는 문제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 인사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네. 오늘 아쉬운 대목의 또 하나가 바로 이와 관련해서 바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자, 경제, 사회 문제 이런 건 제가 잘합니다. 정책. 전문가죠. 그 부분은 제가 다 하는 걸로 사실상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 네. 내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훌륭한 총리 후보자 이러이러해서 적격을 이런 취지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민생, 경제,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권을 부여해서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이런 문제 앞으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한 대화를 갖고 또 어떤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권한을 이양해달라 이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런 물꼬를 터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한 번의 다른 숙제로 미룬 것은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성원 국장님 말씀 맞는데 네. 지금 오늘 대통령이 그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야당은 있죠. 지금 네. 청문회조차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저 말을 하는 게 옳은가 틀린가 지금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아까 좀 전에 그 대통령 담화에서도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 네. 국회와 같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내년 대선이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김병준 총리 후보 문제에 관해서도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통보 안 하고 이렇게 한 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정 운영이 중단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이때까지 야당이 한 모습 보면 충분히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야당도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게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는 작은 거는 최순실의 어떤 비리 네. 게이트고요. 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해서 앞으로 소통을 야당하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소통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겸손이고요. 네.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양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야당하고 사회 지도자, 종교계 원로 지도자 많이 같이 대화를 나누겠다 한 거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가장 그 핵심이 지금 총리 지명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그러면은 한번 원점에서 돌아서 가지고 나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원하는데 네. 그러면 야당은 누구니? 해봐가지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든지 이렇게 놓고 얘기를 했다면 야당의 의견도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어쩌면 대통령은 앞으로 다음 주 이어서 계속 국민들 앞에 메시지를 던지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당이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대통령에게 들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인사혁신처장을 지냈던 이금면 장관급 공직자였는데 이분 얘기가 문고리 3인방이 뭐 일체 만남을 주선하지도 않고 통제도 안 됐고 또 비서실장들이 힘 못 쓰는 게 우병우석 같은 사람이 직보하는 걸 막아버리는 것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제 내부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직을 떠났습니다만 임기를 다 못 마치고 떠났을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자, 이런 퇴직한 공직자들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1년 4개월 동안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 것인지 이런 설명을 계속 대통령이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었던 말 들어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